안녕하세요. 식자재 재배를 중심으로 한 안암지역 세대 공동체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텃밭의 머심조의 김수연, 김준호, 김도연입니다. 저희는 제안 배경, 제안 내용, 예산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리빙랩의 제안 배경입니다. 저희는 선행된 많은 리빙랩들이 사회 문제의 외부적 현상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보다 근본적인 구성원 중심의 내부적 원인 해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다양한 사회 문제의 내부적 요인을 살피던 중 심리적 박탈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태계 다양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려대가 안암 지역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으면서 고려대 학생이 아닌 청년 세대나 대학 구성원에 속하지 못하는 중장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이나 해외에서 진학하여 서울 안암이 낯선 고려대 학생도 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내부적 요인이나 심리적 박탈감의 여러 유형 중 소속감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박탈감에 집중하였습니다. 박탈감 해소를 위해 안암 공동체에서 함께한다는 자각을 일깨울 방법을 고민하다 장기적 교류를 위한 매개체로 식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재배 과정과 결과의 공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낮아 커뮤니티 형성이 쉽고 반려식물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식물 자체가 삶의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식물을 키우면서 나눔으로 확장시킬 방법을 모색하다 식용식물을 재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지칭할 때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듯 나누어 먹는 행위는 친밀과 결속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키우고 나눌 식자재는 호랑이 콩을 결정했습니다. 안암의 명물, 고려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고 관절 건강 및 혈관 질환 예방 등 중장년 세대에 이로운 특징과 이후 아동 세대도 좋아하는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호랑이 콩은 재배가 쉽고 수확 후에도 조리와 보관이 쉬워 진입 장벽이 낮은 작물입니다. 다음으로 도심 속 농장의 실현 가능성과 참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에 대한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텃밭의 면적은 약 10배, 농사 참여자는 약 20배로 급증하였으며 도시농업에 대한 소셜미디어 언급량 또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식물 재배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활동의 경우 시행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39% 감소시켰고 학교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아가 치유농업은 그 효과를 입증받아 여러 시, 도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리빙랩이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현시키기에 시의적절한 프로젝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리빙랩의 차별화 요소입니다. 첫째, 저희는 대학 생태계를 대학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가 아닌 대학이 생태계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는 생태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로 학생과 학교의 문제를 찾는 데 제한되지 않고 학교를 포함한 안암 지역의 문제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본 리빙랩은 상용되고 있는 제반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커뮤니티를 연결해 제안되었기에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초기 투자 및 시스템 안정화까지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시스템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리빙랩들은 불편 상황 개선을 통한 편의 증진이 주 목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문제 상황과 관련된 특정 구성원들만 이득을 보거나 표면적 문제 해결 뒤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본 제안은 안암 주민 간의 교류가 가장 큰 목적이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세대 간 교류에 사용되므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리빙랩은 고려대 재학생과 안암생활 거주민으로 구성된 연합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암 지역 청년층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리빙랩들이 대학과 지역사회기관 등 행정기관 중심의 업적형 리빙랩이었던 데 반해 본 제안은 학생과 지역 청년 커뮤니티 중심의 주민 중심, 생활 밀착형 리빙랩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내용입니다. 저희 리빙랩의 세대 공동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상자 텃밭을 분양받아 호랑이 콩을 재배하는 고려대학교 학생인 호랑이 농부, 그리고 호랑이 콩을 지원받아 안암생활 옥상에서 재배하는 옥상 농부로 구성된 청년 공동체입니다. 옥상 농부들이 사는 안암 생활은 창작, 창업이 이루어지는 청년 생활 공간으로 옥상 농부는 안암 생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안의 과수원 프로그램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호랑이 농부와 옥상 농부가 만나 호호 농부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호농부와 고려대학교 어린이집 요리조리보리 프로그램의 결합입니다. 요리조리보리는 고려대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자재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조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호호농부와 요리조리보리를 결합하여 아이들이 직접 호랑이콩을 키우고 조리하는 요리조리 호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는 추후 작물 수확과 배포를 통해 아이들의 부모, 조부모 세대와의 교류로 확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호호농부가 안암동 주민센터와 대한노인의 성북구지회에 호랑이콩을 나눔으로써 청년 공동체와 노년 공동체가 교류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 리빙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안암 지역 세대 공동체 간의 주기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유아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노년 세대가 호랑이콩 재배 과정에서의 경험과 수확물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학교와 지역기관, 민간 기업과의 교류를 위한 조직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호랑이콩 및 호랑이콩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아농작층과 협업하여 상품을 출시하고 서울도시농업의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확대함으로써 대학 생태계의 확장과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콩의 지역 및 학교 홍보 제품으로의 개발 가능성 타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호랑이콩 선호도 및 안암 고려대 대표 브랜드로서의 호감도를 체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화를 위한 전문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리빙랩의 민관학 협력체계입니다. 초기 사업비를 제공하고 조직 기반 확립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고려대 호랑이 텃밭팀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독서농장에 속한 학은 재배 인프라 확충에 기여합니다. 관내 주민센터와 노인회는 중장년 세대와의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서울시의 경우 기존 도시농업 사업을 통해 리빙랩의 확장을 지원합니다. 민은 주요 조력 커뮤니티인 안암 생활을 중심으로 재배 전문성 향상을 돕는 삼삼농장, 추후 대량 수확 단계에서 호랑이콩 상품화를 함께할 소아농장이 해당됩니다. 세 주체 모두 호랑이콩 재배 및 나눔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능동적으로 교류하며 협업을 통해 더욱 공고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앞선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리빙랩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종 계획에 앞서 중간 발표 이후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보완하였습니다. 우선 호랑이콩 재배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농협 이사이자 경력 50년의 농부이신 삼삼농장 대표님을 섭외했습니다. 더불어 재학생 참여의지 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여 설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상수텃밭을 통한 식물 재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65%, 농장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56%로 학생 참여에 대한 밝은 전망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방식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뒤이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프로그램 준비 기간을 가집니다. 콩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상자텃밭 분양을 위해 에브리타임 고파스의 홍보를 진행, 분양 부스에 필요한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또한 삼삼농장의 도움을 받아 호호농부와 호의농부에게 제공할 호랑이콩 재배 관련 교육을 준비합니다. 이어 안암생활 운영자, 고려대 어린이집 원장, 안암동 주민센터 담당자, 고려대 덕소농장 관계자 등 주요 담당자들과 킥오프 미팅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상가텃밭 분양기념 사자연 팔롱 이벤트를 진행하고 호호농부들이 자신의 재배 현황을 나눌 수 있는 호호농부 SNS를 개설합니다. 동시에 호랑이콩 나눔 시 사용될 CR을 제작해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통합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호랑이콩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에 맞추어 2023년 3월에서 9월에 진행됩니다. 6개월의 기간 동안 3차례의 파종과 수확이 이루어지며 2개월 단위로 활동을 반복 진행합니다. 덕소농장 농활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2차례 반복 진행합니다. 우선 고려대와 안암생활 호호농부는 3월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호랑이콩 재배를 위해 상자텃밭과 종자를 전달받은 후 재배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1개월 차에는 앞서 개설한 SNS를 통해 호랑이콩 재배 상황과 그 과정에서 배운 노하우를 나누고 안암생활 지하 1층 쉐어 오피스존에서 첫 정기 오프라인 연합 모임을 가집니다. 해당 연합 모임에서 호호농부들은 삼삼농장 농부들과의 줌 미팅을 통해 전문가 진단을 받습니다. 호랑이콩을 첫 수확하는 2개월 차에는 호랑이콩을 함께 수확물을 포장하여 호랑이콩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안암동 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에 방문합니다. 이때 기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노인 세대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수확량이 증가하고 친분이 쌓인 2차 수확 이후에는 호호농부가 함께 호랑이콩을 넣은 호박죽, 콩국수 등을 만들어 나눌 계획입니다. 한 차례 파종과 수확이 끝난 이후에는 SNS를 통해 이달의 농부를 선정하여 상품을 제공하고 2개월마다 새로운 호랑이 농부 기수를 모집하며 선배 농부는 계속적으로 참여하거나 멘토로 참여합니다. 고려대 어린이집 호위농부는 기존 요리조리보리 활동과 연계하여 재배를 시작합니다. 요리조리보리와 연계한 요리조리 호호는 2개월 단위로 만 4세, 3세, 2세 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먼저 경험한 아이들이 선배가 되어 아래 학년 후배들을 지도하며 호위농부 내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호호농부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재배 노하우를 나누고 재배 활동을 독려합니다. 아이들은 직접 자신이 기르고 수확한 호랑이콩으로 송편, 감자떡 등을 요리해 먹고 나눕니다. 더불어 수확한 호랑이콩을 다시 한번 포장해 집으로 가져갑니다. 아이들이 가져간 수확물과 프로그램 안내문은 청년 세대인 호호농부와 중장년 세대인 아이들의 부모, 조부모와의 교류 매개가 됩니다. 프로그램 확장 이후 진행할 덕소농장의 1차 농촌활동은 호호농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 이미 졸업생들로 구성된 덕소농장 커뮤니티가 있어 그들의 도움을 받아 더 넓은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2차 농활은 참여자를 호호농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호위농부와 호위농부의 부모, 조부모를 비롯한 안암동 주민으로의 확대 모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배식물의 가지수도 늘려 재배식물의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필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배 준비비로 상자 텃밭 비용, 흙과 비료 비용, 호랑이콩 구매 비용을 모두 합쳐 약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준비비로는 대한노인회 간의 교류 비용, 그 다음에 호랑이콩 텃밭에 필요한 도구 비용, 나눔 패키지 제작 비용 등 해서 총 54만 원 정도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덕소농장 농활 진행비로 107만 원, 홍보비로 45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 소개한 비용과 회의비를 모두 합친 6개월간의 총 예산은 약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저희 프로젝트 스케일이 생각보다 좀 크다 보니까 이거 약간 1000만 원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800만 원으로 잡힌 이유는 저희 리빙랩의 핵심 중 하나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고 링크를 통해서 더 큰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초기 투자 및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의 운용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리빙랩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호랑이콩 재배 및 나눔을 통해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해당 리빙랩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주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호랑이 농부도 있고 옥상 농부도 있고 호위 농부도 있고 그다음 주민센터 그리고 노인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 조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류를 통해서 저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고려대학교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하고 새로운 대학 생태계 다양성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대학이 일방향적으로 소통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돕거나 그런 식으로 대학이 일방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어떤 생태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진화하는 생태계 모델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추후 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도시농업사업 그리고 호랑이콩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소아농장 측과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도시농업의 성북구 상자텃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상자텃밭 프로그램은 상자텃밭에 보급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안암 지역에 포함된 성북구를 대상으로 호랑이 텃밭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도시농업의 텃밭 분양권을 따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부들과의 협업 커뮤니티를 통해서 덕소 농장에서 호랑이 꿀수박과 같은 다양한 작물들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장할 거는 약간 상품에 관한 건데 최근에 이제 고대빵과 연대빵 다들 드셔보셨나요? 고대빵이 CU에서 저희가 고대가 연대를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CU 총 좋아요 개수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대가 미숫가루를 만들게 대항하기 위해서 호랑이콩 두유를 한번 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콩 같은 경우는 소화농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가공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오르는 자유와 나아가는 정의로 솟구치는 진리를 추구하다. 안녕하십니까? 자정진 뉴스 장은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도움 안 되는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멍든다, 사유지라서 안 된다, 편리한 건물은 없어요. 이 기사들은 점자블록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줍니다. 캠퍼스 생태계 내의 점자블록 문제를 해결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벤져스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리더, 방향 나침반, 팀장 박시은, 아이디어 뱅크, 분위기 메이커 강은빈, 정리왕, 활용정점 김소윤, 솔선수범 맞는 개 장은수, 언변 눈숙, 여유와 유머 이정원. 저희는 오벤져스예요. 이 다섯이 모여 점자블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대강당 아주홀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벽돌 소재입니다. 3년 저명은 정지, 선형은 이동을 3년간 의미하는데 수집된 점자블록 심하게 관련 훼손된 민원이 탓에 발의 감각으로 2,847건이나 지팡이를 되고 이리저리 짚어보아도 시각장애인의 실내 감지하기 안내시설 어렵습니다. 만족도도 6%에 경제석이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벤져스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팀장 박시은입니다. 네, 오벤져스입니다. 대학 캠퍼스 생태계 다양성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며 상생의 원리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학교부터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사회도 변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즉, 시각장애인이란 도와주어야 할 수종적 대상이 아닌 안경처럼 적절한 기술이 있다면 자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베리베리 베리어프리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런데요. 이 마지막 발표쯤에는 저희의 프로젝트가 이 대학 생태계 다양성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임을 여러분 모두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베리베리 베리어프리의 추진 목표는 이렇습니다. RFID 태그와 NFC 기술을 적용한 점자 블록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통한 파손 문제를 보완하고 또 동시에 비용을 절약하며 시민 참여형 기술을 적용하고 대학 생태계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RFID 태그와 NFC 기술 그리고 AR 사진 인식 기술을 합쳐서 스마트 점자 블록 음성 길 안내 앱을 만들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점자 블록과 RFID 스티커가 있습니다. RFID 리더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방출하는 작은 칩인데요. 직접 코딩도 가능하고 스티커처럼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또 100원가량의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자 블록에 붙이면 완성! 너무 간단합니다. 저희의 사진 인식 참여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지오겟서라는 사진을 통해서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내는 게임인데요. 스토어에서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꽤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저희는 이 게임을 모티프로 하여서 고려대학교의 실내 사진의 위치를 맞추는 게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참여로 이 실내 사진의 AI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건물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정진 때 배웠던 갤럭시 줄을 떠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2층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맞춰주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의 색상을 분석하여서 이 이미지를 분석하고 실내 사진의 위치까지 파악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또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구글의 리캡처 자동 인증 방지 기능 시스템으로 모아진 사진 데이터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사이트의 자동 인증 방지 기능에 이것을 점자블록 사진으로 적용하여서 일반 바닥과 점자블록 사진을 구분할 수 있는 AI 학습 러닝 데이터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파손된 점자블록이 AI가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일반 바닥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구분한다면 저희는 더 정확한 점자블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머신러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 음성 안내 기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블록의 위치 데이터로 지도 앱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음성 안내는 현존하는 자동 읽기 기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시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위에 보시면 상단에 현재 위치가 떠 있고 자주 가는 장소를 설정하여서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지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길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안전 또한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안암역 같은 경우에는 등교 시간이나 학교 시간에 사람이 굉장히 붐비고 골목길이 좁아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포터즈 학생이나 상인들이 직접 점자블록 태그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또 길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의하여서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제품을 한번 시연해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점자블록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NFC 태그 시 작동할 명령어를 코딩하였습니다. 지금은 임시 제작품이기 때문에 RFID 스티커는 적은 범위, 즉 저주파수에서 인식해야 하지만 실제로 제작할 때는 1제곱미터까지 인식이 되는 고주파수 태그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점자블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저희 오벤져스 팀원이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고요. 이제 시제품 시연을 마치고 이정원 팀원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영학과 이정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의 실제 세부 추진 계획을 1, 2개월, 3, 4개월 그리고 5, 6개월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 2개월입니다. 이때는 자료 조사를 하고 리빙랩의 구성원을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저희는 점자블록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인 만큼 현재 그 안암동 캠퍼스에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권 내에 있는 가게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조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상권과 가게와 저희 이런 앱과 연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참여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서포터즈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안내 시스템 전문가, 코딩 시스템 전문가를 섭외하고 추가로 코딩 동아리 관련된 대학생들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이때 왜 안내 시스템은 전문가만 고용하는 반면 코딩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까지 섭외하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리빙랩의 경우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굴까요? 그 지역의 구성원입니다. 안암동의 문제를 아는 것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고려대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구동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잘 이해하여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한정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앱 구동 자체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만 구동하면 되기 때문에 큰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점 중 하나인데요. 시각장애하고 단체 및 고려대 장애센터 대표분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PBL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장애우 관련 프로젝트를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장애우들의 이런 의견은 중간 피드백 혹은 최종 피드백 이렇게 한 번씩 단발성으로만 되어 실제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시로 저희와 유기적으로 컨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표분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추후 이제 실제 보도블록과 점자블록을 교체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성 관련해서 안암동 행정기관과 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3, 4개월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기술 구체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단계인데요. 우선 저희는 모든 리빙랩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공동 세미나 2회 그리고 전문가들 아까 섭외했던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적인 강연을 진행하는 기술 공유 세미나를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 6개월 차이는 이제 실제로 시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앱 상용화 단계인데요.
보도블록 인식 판독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실내 사진 인식, 고려대 상권 가계로의 길 안내 등등 저희 머신러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시제품처럼 시제품을 실제로 제작을 합니다. 핵심은 5번입니다. 저희는 피드백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서 프로젝트 자체뿐만 아니라 피드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구성원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은 자칫 그 프로젝트에 너무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피드백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섭외하여 좀 더 저희가 제대로 된 길을 저희의 목적성을 제대로 설정하는 피드백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추후 교내 장애센터, 코딩 동아리 등등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의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6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자동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학, 민, 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전문성을 제공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공식 고려대학교 서포터즈라는 인정, 그러니까 이런 유인을 제공하고 교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전문가분들, 저희 고려대학교에도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얻고 피드백을 받으며 교내센터는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입니다. 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손과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 자료조사, 앱 개발,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관점에서의 피드백, 그리고 지역 상인과의 공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은 저희한테 현실성을 제공해 줍니다. 지자체의 허가 및 지원, 현실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상호작용을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RFID 기술 접목을 한 점자 블록의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되게 생소하고 새로 접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상당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모든 개발의 시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로 인하여 이 분야가 조금 더 관심을 받고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웨어입니다. 저희는 이미 기본적인 틀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에 한정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저기 경희대 캠퍼스와 회기역의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인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대 효과를 누려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상권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류의 장이 마련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된다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비단 현재 지금은 고려대학교 교내 캠퍼스에 한정되어 있지만 타대 캠퍼스로도 확장이 가능하고 사실상 보도블록과 점자블록이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협동을 위한 기획부의 역할을 아주 크게 뒀습니다. 핵심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단 학교와 지자체 연락 인원을 배정을 하고 학, 민, 관 등등 다양한 곳에 너무나도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취합하고 핵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획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TF를 구성할 예정인데요. 특별한 인력들을 배치하여 다양한 TF를 구성해 효율성을 높이지만 각 TF의 프로젝트 매니저, 즉 팀장들은 저희 기획부가 들어가서 비록 팀들은 많이 있지만 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서포터즈, 세미나, 그리고 점자 블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위한 홍보 비용,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전문가분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전문가 섭외 비용, 그리고 귀하신 분들 모셔놓고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과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자 블록 관련 해서인데요. RFID 태그 7,200장 정도가 필요하여 이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림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들을 저희 팀원들이 가가지고 셌으며 각 건물과 건물의 거리를 저희 이거 RFID를 1제곱미터 기준으로 삼아서 실제 산정한 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개발을 위해서 학생 지원, 당연히 앱 개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생태계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뭉친 오벤져스. 이들이 변화시킬 안암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오벤져스와 함께한 자정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자부 디지털화를 통한 대학 다양성 추구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상특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팀장 노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박용민은 PBL 당시 조장으로서 공간 배치와 예산안을 담당했고, 팀원 조영재는 데이터 전달과 저장 같은 서버 계획과 기대 효과를 담당했습니다. 팀장 노윤아는 운영 규칙과 독창성은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와 홍보물을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이 독창적인 5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공론장 활성화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가 실시됐었죠. 학우분들 모두 투표하셨나요? 네, 저는 투표했는데요. 이번 선거 과정 중에 무려 12개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만큼 대자보는 대학 공론장을 활성화해 학내 여론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자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음은 정경대 후문 게시판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게시물이 어지러이 널려 있어서 현재 교내 게시판 환경이 가독성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몇 안 되는 디지털 게시판은 학생회관 2층 엘리베이터 뒤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서 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쾌적한 게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더 구체적으로 공론장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대학 커뮤니티를 아시나요? 600만 학우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저희는 이러한 커뮤니티가 공론장에 대한 직접 경험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PBL 발표 당시 직접 멈춰서서 자신의 눈으로 대자보를 읽어본 학우분을 대상으로 손을 들어달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30명 중에 단 6명이라는 현저히 적은 숫자가 대자보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이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에브리타임의 정리글을 통해서 대자보를 접했습니다. 이처럼 익명 커뮤니티는 다른 수용자를 통해서 프레이밍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만 대자보가 붙는 것도 처음이네요 라는 글을 달아서 올라온 게시물인데요. 이 게시물을 본 학우들은 자연스럽게 특정 선거본부에 대자보가 많이 붙어 있구나 라는 필터링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 정보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달 과정에서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들 또한 고려대학교 학우들이 공론장에 대한 직접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런 간접 경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접적인 공론장을 형성하고 대학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선거 의견 개진이나 연서명 운동, 인권 담론 등 다양성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은 대자보와 홍보물을 기록하거나 게시하는 일종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기에 코로나19로 끊어졌던 학생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된 홍보물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내 다양한 단체들의 홍보 실무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다 실제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하지만 저의 고민은 이런 홍보물들을 다 다른 플랫폼에 게시를 했어야 된다는 건데요. 각 단체의 SNS는 물론이고 에브리타임, 공지방, 오프라인 등 플랫폼이 흩어져 있어서 학우들의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즉, 대자보에서 시작했지만 다양한 게시물과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부가적으로는 대자보 주변 디스플레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저희는 다양한 리서치를 이어갔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사용자의 휴대폰을 연결하기 위해 QR 및 NFC 기술을 조사함은 물론 프리셔스 디자인 스튜디오가 제시한 기기 이동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변 환경 조성과 디스플레이 설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뉴욕 하이라인과 서울로 7017 프로젝트 등 선행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발로 뛰면서 고대 내의 디지털 게시판 혹은 오프라인 게시판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조사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표 설정과 선행 연구를 거친 끝에 저희는 결국에는 게시판을 디지털화하자, 대자보를 디지털화하자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과 실행 목표에서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는데요. 디지털 대자보의 필요성을 토대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독창성과 차별화 요소에 따라서 실행 목표를 구체화하는 그런 도식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먼저 대자보는 고려대학교에 게시되었던 안녕들 하십니까? 의 사례와 같이 커다란 사회운동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기에 사회적 가치와 미디어적 필요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직접 게시판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정오에 흡연 공간이 조성되어서 대자보를 관람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무질서한 게시로 인해 낮은 가독성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새 게시물이 부착되면 그 아래에 있는 게시물은 가려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비난 및 훼손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기 보이는 실행 목표 두 가지를 크게 설정을 했는데요. 하나, 기존의 아날로그 게시판을 디지털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대자보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열람하고 관리하는 과정 모두를 총괄적으로 디지털화합니다. 게시자가 실명으로 저희 플랫폼에 게시물을 올리고 수용자들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대자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자보 설치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PBL 중간 발표 이후로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인 시민 주도의 열린 혁신 방안에 더욱더 주목하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저희 제품의 스테레오 타입입니다. 차후 더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맨 오른쪽에 홍보물 디스플레이와 그 위에 있는 배너 광고입니다. 저희는 이런 광고란들의 축제나 행정 시스템과 같은 지자체 소식은 무료로 게시해 줄 예정이고요. 광고란에 기업 광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중 지역 기업들과 상권은 상당히 할인된 단가로 광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내 수용자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광고자들은 고려대학교 내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죠. 이렇게 지역과 밀접한 콘텐츠를 앞으로 구청 앞 등 군의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설치함으로써 지역 아고라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를 통해 학생, 학교 환경 자체, 지역 전문가, 주민, 지역 산업, 지자체까지 이 6가지 주체 모두를 참여 주체에 둘 수 있는데요. 네, 앞서 언급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참여 증진과 고려대학교 환경 자체의 개선은 물론이고요. 디스플레이, 선방 기술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전문가들과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일반 시민들 또한 평가단으로 모집하여 저희 PBL 팀과 양방향으로 또 능동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나가다가 NFC 혹은 QR코드를 통해 연서명에 참여하거나 안암동 전체와 관련된 게시물을 열람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광고 모델을 통해 상권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소규모 산업과 학교를 연계하여 또 다른 프로젝트로 확장 가능합니다. 또 대학별로 고려대학교를 넘어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안암동 생태계의 일환으로 지역 자치단체의 행사와 공익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의 추진 전략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운영규칙 제정, 시제품 설계, 운영 및 피드백을 아우르는 24주간의 추진 계획을 설치했습니다. 먼저 운영규칙을 제정합니다. 시스템 운영관리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첫째, 게시물은 2개의 대자보 전용 큰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하나당 1개의 대자보 게시물을 제공합니다. 둘째, 이 게시물의 보장기간은 72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셋째, 동시에 게시되는 대자보는 인당 1개 이하로 제한을 하고 대자보는 최대 2페이지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다면 QR코드에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 URL을 통해 최대 20페이지의 전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에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에서의 열람 권한이 존재하지만 게시 권한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는 고려대학교 관계자 및 인근 주민에게만 게시 권한을 주기 위함인데요.
고려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자는 KUPD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시할 수 있고 이때 실명과 소속 학과가 공개됩니다. 관계자 외에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설치된 NFC 태그를 통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홍보물은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자가 검토 후에 게시합니다. 설치 전에 디스플레이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 또한 개진할 예정이고요. 5에서 8주차는 본격적인 시제품 설계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시제품 프로토타입입니다. 게시물을 보여주는 2개의 큰 화면과 작은 홍보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중요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크기를 차별화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화면의 상단 바에는 날짜, 날씨, 학내 언론 헤드라인 등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수록합니다. 그래서 학우들이 지나가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보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스크롤이 되는 형식이고 상단 배너 광고와 홍보 디스플레이가 듀얼 트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QR코드, 그리고 연서명 등에 직접적으로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NFC 태그를 설치하였습니다. 만약에 대자보나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는 큰 화면 또한 이렇게 홍보물 게시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것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버 플로우 차트도 한번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KUPD 게시판에 대자보 카테고리를 형성하여 위에 운영 규칙에 나온 것과 같이 학생으로 게시 권한에 제한을 둡니다. 게시물 책임자의 실명이 게시되기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게시자가 파일과 게시 시간을 업로드하면 이를 대용량 클라우드에 전송하여 저장한 뒤 NAS 서버에 전송합니다. 저희가 NAS 서버를 둔 이유는 여기서 디스플레이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서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소규모 파일 공유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설계한 시제품을 실제로 설치를 해보기 위해서 전력 공급 방법을 구상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사항과 품목들을 모두 예산서 안에 포함을 해두었고요. 파손 예방을 위한 아크릴 케이스와 CCTV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감시받는 느낌을 받아서 참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기록물로 사각지대 없이 두 개를 설치해서 기록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수정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QR코드를 이용해 학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간단한 인증 과정을 통해서 학생증이 없는 학생도 재학생 권한을 가진 연서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주간의 관심 증가도와 개선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받고요. 또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도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참여형 아고라 형식으로 다른 지역사회까지 확장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원드라이브를 결제해서 저희가 업로드 기간이 지난 게시물을 학교 지식 기록물로 저장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처럼 설문과 시범 운영을 통해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고 시범 운영을 재개하는 계획으로 6개월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피드백에서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구체화까지의 과정을 통해 저희 상택팀의 디지털 대자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 총체적으로 5가지의 기대 효과를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쌍방 연결하는 기술적 PBL이라는 겁니다. 이용자들은 디스플레이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다양성과 공론장 확보는 이전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공론을 면밀히 살펴본 데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민관학 협력 방안과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6가지 모든 주체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한한 확장과 수익 모델로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성북구 및 구내 대학교로 확장이 가능하고 향후 대학생 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수익화 구조, 광고 모델이라는 모델을 통해 유지 보수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꼼꼼한 설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 디지털 대자보는 고려대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